어두운 동굴 안 곡괭이가 돌을 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진다. 흰머리의 한 청년이 천장 틈새에서 새어나오는 빛나는 파란 물방울을 보고 걸음을 멈춘다. 그의 눈이 흥분으로 커진다. 마침내 목표를 찾은 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병을 가져가 떨어지는 액체를 받으며 빛나는 물질이 잉크임을 확인한다. 청년은 어깨 위에 작은 검은 고양이 네로에게 이 발견이 오직 네로 덕분이었다고 말하며 고마워한다. 그는 동굴 출구의 빛을 바라보며 이 잉크를 가져가면 개척대가 마침내 자신을 받아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안도하며 동굴 밖으로 나온 그는 잿빛 황무지에 서서 멀리 보이는 거대하고 빛나는 대도시를 바라본다. 그 빛나는 도시 안에서는 선명한 머리색을 자랑하며 당당하게 걷는 컬러리스트라 불리는 정예의 전사들의 도착에 군중이 환호한다. 두 시민은 그 팀이 또 다른 거대 크리처를 성공적으로 쓰러뜨린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전사들을 동경한다. 그들은 이 영웅들이 있는 한 빛나는 도시는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장면은 더 어둡고 음침한 그림자 구역으로 바뀐다. 사람들이 한 건물 밖에 줄을 서 있고 그곳 게시판에는 색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영한다는 시급 개척대 입단 시험 공고가 붙어 있다. 갑자기 흰머리의 청년이 난폭하게 밖으로 내동댕이 쳐져 땅바닥에 나뒹군다. 두 명의 심사관이 그를 내려다본다. 한 명이 그에게 여긴 너 같은 놈이 올 곳이 아니라고 소리친다. 청년은 좌절하며 일어나 파란 잉크가 담긴 병을 내민다. 그는 이 잉크가 자신의 자격을 증명한다며 대체 뭐가 문제냐고 따진다. 심사관은 그 소년을 비난하듯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혹독한 현실을 알려준다. 그가 거절당한 이유는 무색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역할이 정해져 있다며 분수도 모르는 녀석이라고 조롱한다. 빨간 머리의 심사관은 붉은 에너지를 내뿜으며 청년을 빌어먹을 무색이라고 부른다. 흰머리의 주인공은 에너지가 몸을 휩쓸자 고통에 신음하며 움찔한다. 계단 꼭대기에 서서 심사관은 무릎 꿇은 소년에게 개척대에 대해 설교한다. 그는 오만한 표정으로 자신처럼 선택받은 자만이 개척자가 될 수 있다고 선언한다. 심사관은 도시 밖검은 땅은 약자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며 어둠에 삼켜지고 크리처라 불리는 위험한 야수들로 가득한 끔찍한 곳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목숨을 걸고 탐험하며 자원을 모으고 인류를 위해 이 괴물들과 싸워 영웅 칭호를 얻는 개척자들을 미화한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심사관은 주인공을 차갑게 노려보며 무색인 자가 그런 일을 해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는 소년에게 분수를 알고 허드렛일이나 하라며 모욕한다. 그는 다시 오면 죽을 줄 알라는 마지막 협박을 남기고 문을 세게 닫아버린다. 홀로 남겨진 주인공이 아래를 내려다보자 가슴에서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온다. 검은 고양이 네로가 소년의 재킷 밖으로 머리를 내민다. 주인공은 고양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이런 거절에는 익숙하니 다른 곳에 가보면 된다고 말한다. 굴욕감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지로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네로에게 반드시 최고의 컬러리스트가 되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누가 볼까 걱정하며 재빨리 고양이를 옷 속에 다시 숨긴다. 주인공은 다음엔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며 공업지구의 거리를 걷는다. 낙담하여 걷는 그는 자신들을 받아줄 곳을 찾길 바라지만 이에서 녹색머리의 남자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 잠시 후 주인공은 붐비는 광장에 서서 수첩을 확인한다. 그는 줄이 그어진 이름들로 가득한 수첩에서 또 다른 장소를 난폭하게 지우며 모든 곳에서 거절당했음을 깨닫는다. 그는 지치고 패배감에 젖어 한숨을 쉰다. 체념한 그는 마리 공방이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로 다가가며 어쩔 수 없다고 중얼거린다. 그는 문을 열고 주인을 부른다. 안에서 흰머리에 고글을 쓴 소녀가 안경을 추어올리며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한다. 마리는 주인공의 침울한 표정을 보고 또 시험에 떨어진 것을 짐작한다. 네로가 탁자 위로 뛰어오르자 그녀는 고양이에게 따뜻하게 인사한다. 그녀는 심사관들이 그의 재능을 못 알아보는 거라며 주인공을 위로하려 한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낙담한 채 아무도 무색인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데 힘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 묻는다. 마리는 그가 위험한 검은 땅에서 성공적으로 자원을 가져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실력을 증명한다고 반박한다. 주인공은 겸손하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오직 네로가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화제를 바꿔 그는 파란 잉크병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사줄 수 있는지 묻는다. 마리는 기뻐하며 값을 잘 쳐주겠다고 동의한다. 그녀는 파란 액체를 파이프 시스템에 부으며 물량 부족으로 잉크 가격이 치솟았다고 불평한다. 주인공은 이 부족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개척자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기계 장치를 비추는 장면은 그들의 생계가 이 다채로운 액체에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주인공은 어떤 부대도 자신을 고용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에 좌절하며 한숨을 쉰다. 마리는 그에게 전에 했던 제안에 대해 생각해봤는지 묻는다. 그녀가 말한 곳은 좀 그렇다며 망설이자 마리는 갑자기 종이 한 장을 탁자에 내리치며 뭐든 해봐야 한다고 소리친다. 전단지에는 S급 여명 개척대 모집 공고가 나와 있으며 입단 시험은 모두에게 열려 있고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한다고 적혀 있다. 주인공은 충격에 휩싸여 종이를 쳐다본다. 그는 명망 높은 S급 부대에는 어차피 떨어질 거라 생각해낼 지원을 망설였다고 인정한다. 그는 그런 곳이 정말로 자신의 실력을 알아봐 줄지 궁금해한다. 마리는 그에게 기회를 잡아보라고 격려하며 정말 실력 위주라면 마침내 그가 받아야 할 인정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거듭 말한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가 오랫동안 컬러리스트가 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회상 장면에서 비를 맞으며 네로를 꼭 껴안고 있는 어리고 외로운 주인공의 모습이 보이며 그가 어린 시절부터 이 꿈을 간직해왔음을 보여준다. 마리는 언제나 그를 응원할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그녀의 확신에 힘입어 주인공은 미소를 지으며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결심한다. 그는 모집 전단지를 단호하게 움켜쥔다. 새로운 결심과 함께 그는 마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공방을 나선다. 그림자 구역의 조용한 골목을 걸으며 주인공은 시험을 철저히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전단지를 꽉 쥔다. 갑자기 네로가 뒤쪽의 기척에 반응하자 그는 걸음을 멈춘다. 한 목소리가 아무렇지 않게 무슨 일이냐고 묻고 빛나는 녹색 구슬이 달린 나무 지팡이를 든 손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다. 그를 엿보던 녹색머리 남자가 주인공에게 지팡이를 직접 겨누자 마법 조준선이 그의 등에 고정된다. 망설임 없이 그는 녹색 에너지 칼날을 발사한다. 주인공은 충격에 휩싸여 돌아보지만 너무 늦었다. 에너지 폭발이 그를 격렬하게 강타하자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른다. 그가 쓰러지자 녹색머리 남자와 그의 조수가 그를 내려다본다. 공격자는 그가 직격탄은 피했지만 어차피 곧 죽을 것이라며 조롱한다. 피를 흘리며 움직일 수 없는 주인공이 포장도로에 누워있는 동안 공격자는 무색인 한 명 죽는다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차갑게 말한다. 주인공은 힘없이 자기 고양이를 부른다. 옷 속에서 엿보는 네로의 겁에 질린 얼굴을 보고 소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고양이에게 도망치라고 재촉한다. 장면은 잉크 폐기물 처리장 경고 표시가 있는 공업지역으로 바뀐다. 주인공이 의식을 되찾으며 신음하자 그를 내려다보며 미소 짓는 녹색머리 남자가 보인다. 남자는 그의 멱살을 잡고 거대한 검은 찌꺼기 통 위로 그를 매단다. 그는 주인공에게 아직 살아있는 채로 던져지는 건 운이 없는 거라며 조롱한다. 공격자는 그 구덩이에 잉크 폐기물이 담겨 있으며 닿는 모든 것을 녹이는 치명적인 혼합물이라 시체조차 남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겁에 질린 주인공은 몸부림치며 이 남자가 누구인지 왜 공격당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한다. 녹색머리 남자는 아까 그를 엿볼 때 자신과 파트너가 깜짝 놀랐다고 밝힌다. 회상 장면에서 그들은 지켜보는 동안 소년이 아니라 그의 재킷에 숨어있는 크리처에 관심이 있었음이 드러난다. 남자는 인간을 따를 정도의 지능을 가진 크리처는 엄청난 발견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주인공의 목을 조르며 네로를 정말 희귀한 녀석이라고 칭한다. 그의 뒤에서 조수가 작은 새장을 들어 보인다. 아내는 네로가 갇힌 채 울고 있고 주인공은 자신의 동료가 잡혔다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질려 쳐다본다. 필사적으로 주인공은 녹색머리 남자의 멱살을 잡고 고양이를 놓아주라고 소리친다. 공격자는 감명받지 않고 소년의 분노를 한심하다며 조롱한다. 탐욕으로 눈을 빛내며 그는 그 크리처가 무색인 주인이 갖기엔 너무 귀하며 암시장에서 거액에 팔릴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쉽게 소년을 제압하고 목을 조르며 공중으로 들어올린 뒤 그 애완동물은 너에게 과분하다고 비웃는다. 무력하게 매달린 채 주인공은 그림자 구역에서 부주의했던 자신을 자책한다. 그는 자신의 외로운 과거를 회상하며 항상 차별을 견뎌왔지만 이런 일로 유일한 가족인 네로를 잃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분노가 폭발하며 그는 남자에게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공격자의 팔을 더욱 세게 붙잡는다. 녹색머리 남자는 뭔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 잠시 멈춘다. 그의 얼굴 주위에서 에너지가 지직거리자 그의 표정은 오만함에서 충격으로 바뀐다. 소용돌이치는 녹색 기운이 공격자에게서 주인공의 손으로 흘러들어가고 남자는 몸에서 무언가 강제로 빨려나가는 것을 느끼며 공황 상태에 빠져 비명을 지른다. 이 알 수 없는 감각에 겁먹은 남자는 소년을 격렬하게 뿌리치고 그를 뒤쪽에 유독성 잉크 폐기물통으로 던져버린다. 공격자는 시간 낭비였다며 그 일을 무시하고 네로는 새장 안에서 필사적으로 운다.
악당들은 이제 부자가 되었다고 선언하며 고양이의 눈물을 무시한 채 암시장으로 향한다. 검은 액체 깊은 곳에서 주인공은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네로의 울음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듣는다. 그는 헤엄치려 하지만 몸이 마비되었다. 기억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면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이 어두운 구덩이에서 끝날 것인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고양이를 꽉 껴안고 있는 어린 시절 자신의 환영이 나타난다. 그는 아직 지켜야 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깊은 공허 속에서 의문의 목소리가 의식을 잃은 주인공에게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혼란스러운 주인공은 목소리에게 정체를 밝히라고 묻는다. 커다란 글씨가 그의 눈앞에 번쩍이며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명령한다. 생각의 급류가 쏟아져 내리며 네로를 구하고 자신의 진정한 색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한다. 목소리가 그의 힘을 되찾으라고 요구하자 주인공의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진다. 소용돌이치는 검은 액체의 소용돌이에서 손 하나가 뻗어나온다. 어둠의 촉수가 그의 위에서 사라지는 동안 주인공은 미동도 없이 서 있다. 이제 검은 에너지에 휩싸인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잉크 속에 있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한다. 그의 기억은 조각나 있지만 그는 그 생각들을 제쳐두고 중요한 것에 집중한다. 이제 빛나는 흰 눈을 가진 그림자 실루엣이 된 그는 자신이 무엇이 되었는지 자문한다. 부드러운 훌쩍이는 소리가 침묵을 깨고 그 존재의 주의를 끈다. 그는 위를 올려다보자 작은 새 장을 들고 높은 곳에 서 있는 두 개의 흐릿한 형체를 본다. 안에서 네로가 울부짖는다. 동료의 모습을 보고 주인공은 현실로 돌아와 네로를 구해야 한다고 다짐한다. 그는 어둠의 손을 남자들을 향해 뻗는다. 갑자기 거대한 검은 에너지의 간헐천이 심연에서 솟구친다. 녹색머리 남자와 그의 조수는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친다. 그들은 폐기물 구덩이를 내려다보고 치명적인 잉크 웅덩이가 사라지고 바닥에 홀로 서 있는 어두운 형체만 남자 충격을 받는다. 불길한 기운을 내뿜는 그 존재가 그들을 향해 걷기 시작한다. 녹색머리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공포에 떤다. 거대한 그림자 발톱이 그들을 덮치자 그는 이 끔찍한 존재가 크리처인지 궁금해하며 말을 더듬는다. 폭발의 여파로 그림자 구역은 완전히 폐허가 된 장면을 남긴다. 정신없는 한 노인이 경찰관에게 소리치며 갑자기 어디선가 작은 손이 튀어나와 거대한 어둠의 에너지를 분출시키며 지역 전체를 파괴하는 것을 봤다고 주장한다. 먼지가 가라앉자 의료진들이 의식을 잃은 녹색머리 공격자와 그의 조수의 몸을 옮긴다. 새로 도착한 한 무리가 희생자들을 관찰한다. 빨간 머리의 남자와 파란 머리의 여자가 부상당한 남자들을 내려다보며 이 비급 개척자들이 색을 완전히 잃었다고 말한다. 파란 머리 여자는 무엇이 사람의 색을 빨아들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당황하지만 그녀의 동료는 임무에 집중하자고 제안한다. 빨간 머리 남자는 도시 내에 거대한 크리처가 나타났다는 보고 때문에 왔다고 말한다. 현장의 경찰관은 자신이 고위급 컬러리스트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란다. 그는 초조하게 왜 그런 엘리트들이 그림자 구역에 있는지 묻고 파란 머리 여자는 조사하러 왔다고 정중하게 설명한다. 빨간 머리 남자는 충돌 현장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위축된 경찰관이 길을 안내한다. 두 명의 조사관이 거대한 분화구 앞에 선다. 빨간 머리 남자가 잔해를 조사하며 어두운 얼룩을 발견하는 동안 그의 파트너는 크리처의 흔적이 있다고 확인한다. 그녀는 보통 성벽 안에서는 작은 동물들만 발견되기 때문에 도시 안, 특히 외곽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다. 깊은 구덩이를 들여다보며 빨간 머리 남자는 그들이 새로운 괴물 변종을 상대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한다. 그는 지루해 보이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이 독특한 존재가 일반적인 패턴에 맞지 않아 추적하기가 까다로울 것이라고 깨닫는다. 장면은 잔해가 높이 쌓인 황량한 풍경으로 바뀐다. 어둠 속에서 고양이가 운다. 그림자 속에 누워있던 케이는 고통에 신음한다. 거친 혀의 감촉을 느끼고 깨어나니 네로가 그의 머리카락을 핥고 있다. 안도감에 휩싸인 케이는 즉시 네로를 꽉 껴안으며 고양이가 안전하다는 사실에 기뻐한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이 그를 덮치자 그는 얼굴을 찡그린다. 케이는 혼란스러워하며 일어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는다. 그는 자신을 공격하고 통에 던져 넣은 그 개자식들을 기억해내고 유독한 검은 액체에 빠져 가라앉았던 것을 떠올린다. 그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그의 눈이 충격으로 커진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들어 올리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인지 궁금해한다. 그는 머리를 만지고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낀다. 한때 흰색이었던 그의 머리카락은 이제 칠흑같이 검다.
케이는 새로 생긴 검은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자신이 어떻게 아직 살아있는지 또는 외모가 급격히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완전한 혼란 속에서 앞을 응시한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서서 케이는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지 궁금해하며 주위를 둘러본다. 그는 필사적으로 동료를 부르며 네로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이에 응답하여 검은 고양이가 공중으로 뛰어올라 빠르게 회전하며 주변을 밝히는 눈부신 흰 빛을 발산한다. 갑작스러운 빛이 끔찍한 장면을 드러낸다. 그들은 어둡고 괴물 같은 크리처 떼에 둘러싸인 깊은 동굴 안에 있다. 케이는 충격에 휩싸여 말을 더듬으며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려고 애쓴다. 그는 공포에 질려 그들이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황량한 황무지 검은 땅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이 지역 검은 숲은 너무 치명적이어서 비급 개척자들만 출입이 허용된다는 것을 기억해낸다. 괴물들이 그들을 향해 몰려드는 것을 깨닫고 케이는 공황에 빠진다. 그는 네로에게 따라오라고 소리치고 즉시 달아난다. 빛나는 고양이가 케이가 필사적으로 달리는 동안 그의 옆에서 날며 길을 밝힌다. 그는 거대한 그림자 같은 뱀을 간신히 피하며 상황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외친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케이는 어두운 숲을 질주하며 네로에게 빛을 비춰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그들은 자신들을 쫓는 야수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바위 절벽을 기어오르고 케이는 무리와 거리를 두기 위해 깊은 수직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며 네로의 빛을 따른다. 달리면서 케이의 표정은 자신의 신체 상태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서 두려움에서 혼란으로 바뀐다. 그는 어두운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가슴을 보며 자신의 몸 상태가 놀랍도록 좋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렇게 오래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피곤하지 않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쉽게 넓은 협곡을 뛰어넘으며 이전보다 더 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는 단단히 착지하며 자신의 몸이 새로운 신비한 에너지로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다. 네로가 먼저 위험을 감지하고 다가오는 위협을 알아채고 길을 쫑긋 세운다. 사나운 늑대 같은 그림자 크리처가 방심한 케이에게 달려든다. 케이는 자신의 방어 자세가 약해서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죽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물릴 준비를 한다. 괴물의 이빨이 케이의 팔을 세게 물었지만 살을 찢는 대신 큰 균열음이 울려 퍼진다. 그 야수의 이빨은 충격으로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크리처는 혼란에 빠진다. 케이는 눈을 뜨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다. 이제 이빨이 없고 겁에 질린 그림자 늑대는 낑낑거리며 덤불 속으로 후퇴한다. 케이는 팔을 살펴보고 긁힌 자국 하나 없이 완전히 괜찮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보며 그런 공격은 치명적이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마침내 이 내구성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색의 힘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눈을 크게 뜬다. 갑자기 심한 진동이 땅을 흔들며 케이와 네로의 주의를 끈다. 거대한 실루엣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기 시작하며 그들을 압도한다. 거대한 외눈박이 괴물이 위협적인 에너지로 빛나며 산등성이를 넘어온다. 케이는 공포에 질려 올려다보며 그 야수가 사이클롭스임을 알아본다. 괴물이 그를 짓뭉개기 위해 거대한 팔을 들어 올리자 케이는 보통 검은 숲 깊은 곳에 사는 포식자가 왜 이렇게 멀리 나와 있는지 궁금해한다. 사이클롭스는 폭발적인 힘으로 땅에 주먹을 내리치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자 네로는 낑낑거린다. 케이는 잔해 속에서 앉은 채로 그 충격을 견뎌낸다. 그는 그 일격이 묵직했다고 인정하지만 실제로 이길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얼굴에 번진다. 외로운 아이였던 과거, 거절당하고 짓밟혔던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간다. 그는 마침내 그토록 갈망하던 힘을 얻었음을 인정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결심한다. 그가 주먹을 꽉 쥐자 팔 주위에서 에너지가 지직거리며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다고 마음먹는다. 케이는 더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주먹을 꽉 쥐고 자리에 섰다. 과거에 힘겨웠던 기억들이 머릿속에 밀려온다.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이상하고 강력한 감각에 집중하자 갑자기 그의 몸이 그림자에 휩싸인다. 그는 하얗게 빛나는 눈을 가진 순수한 어둠의 에너지체로 변신한다. 사이클롭스가 맹렬히 포효하며 거대한 손으로 작은 형체를 짓뭉개려 뻗는다. 하지만 케이는 폭발적인 힘으로 땅을 박차고 튀어오른다. 공중을 날며 그는 일격을 준비한다. 그는 거대한 괴물을 산산조각 내는 파괴적인 펀치를 날린다. 그 일격의 힘은 거대한 충격파를 만들어 풍경을 휩쓸고 나무들 사이로 길을 낸다. 케이는 적의 잔해에 둘러싸인 채 하늘을 가로지른다. 그는 잠시 변신 상태를 유지하지만 이내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알아채고 눈을 크게 뜬다.
어둠의 에너지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는 밝은 태양 아래 무성한 풍경이 높은 곳에 떠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경외감에 젖어 아래의 생생한 숲과 폭포를 내려다보며 주변 자연의 선명한 색채에 감탄한다. 힘은 나타났을 때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의 머리카락은 다시 흰색으로 돌아온다. 그는 혼란스럽게 아래를 내려다본다. 중력이 작용하기 시작하고 공중에서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자 공포에 휩싸인다.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그는 나무를 향해 빠르게 추락하여 아래 숲으로 충돌한다. K가 추락의 잔해 속에서 몸을 끌어내는 동안 네로는 걱정스러운 듯 위를 맴돈다. K는 무릎을 꿇고 쓰러져 숨을 헐떡이고 그를 감쌌던 어둠의 에너지가 연기처럼 증발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컬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공포에 질려 깨닫는다. K는 자신의 새로운 능력의 단점을 이해하고 공포에 휩싸인다. 그는 이 강렬한 힘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몸에서 더 빨리 고갈되고 이 속도라면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는 걸 깨닫는다. 갑자기 주변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신비한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며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고 묻는다. 목소리는 먹잇감이 바로 앞에 놓여 있다며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며 행동하라고 명령한다. K는 방금 자신이 물리친 사이클롭스의 흩어진 잔해를 내려다본다. 목소리는 살고 싶냐고 물으며 그저 손을 뻗으라고 지시하며 그를 조종한다. 지치고 땀을 흘리며 K는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 목소리가 계속해서 손을 사용하라고 요구하자 그는 절박해 보인다. 생존을 위해 싸우는 그의 눈이 희미하게 빛난다. 떨면서 그는 본능적인 명령에 따라 괴물의 잔해를 향해 손을 뻗는다. K는 사이클롭스의 사체에 손을 단단히 얹는다. 즉시 어둠의 기술이 발동되고 그는 괴물의 몸에 남아있는 그림자 에너지를 흡수하기 시작한다. 네로는 주인이 이 끔찍한 일을 행하는 것을 충격받은 커다란 눈으로 지켜본다. K가 에너지를 완전히 흡수하자 거대한 검은 빛기둥이 숲에서 솟아올라 하늘을 꿰뚫는다. 빛이 사라지자 K는 거친 숨을 몰아쉬고 피로가 서서히 몸에서 빠져나간다. 그는 바위에 등을 기대고 머리는 다시 검게 변했으며 에너지는 회복되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엄청난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다시 마리의 작업장, 평화로운 하루인 듯하다. 안에서 마리는 설계도를 작업하고 있다. 문 종소리가 그녀의 주의를 끌자 그녀는 고개를 들어 문간에 서 있는 누더기 망토를 두른 신비로운 실루엣의 인물을 본다. 마리는 정중하게 대하려 했으며 미소로 낯선 이를 맞이하지만 이미 긴장으로 떨고 있다. 그녀는 특별한 요청이 있는지 묻지만 후드를 쓴 인물은 그저 어두운 기운을 내뿜으며 서 있을 뿐이다. 낯선 이가 무겁게 한 걸음 앞으로 나선다. 이제 눈에 띄게 긴장한 마리는 그가 수상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소리친다. 그가 계속 다가오자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져 큰 렌치를 잡고 더 가까이 오면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 인물이 갑자기 그녀를 향해 달려들자 마리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는다. 하지만 침입자는 멈춰서서 후드를 벗고 익숙한 미소를 드러낸다. 그는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말한다. K가 머쓱하게 머리를 긁으며 얼굴을 드러낸다. 그는 그냥 자기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자신도 거의 못 알아볼 정도라고 인정한다. 마리는 충격으로 눈을 크게 뜬 채 방어 자세를 푼다. 그녀는 그의 외모의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다. 그의 외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요구하며 불신에 찬 그녀의 비명이 밖으로 울려 퍼진다. 마리는 후드를 쓴 인물과 마주하며 두려움에 쇠파이프를 꽉 쥐고 떨고 있다. 갑자기 그녀의 두려움이 폭발적인 분노로 바뀐다. 그녀는 망치와 렌치를 꺼내 들고 그를 다치게 한 놈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소리친다. 그녀는 그놈들 머리를 박살내야 한다고 소리치며 연장을 마구 휘두르고 K는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필사적으로 그녀를 진정시키려 한다. 정말 그라는 것을 깨닫고 마리는 렌치를 내려놓으며 연락이 끊겨 너무 무서워서 이성을 잃었다고 인정한다. 그녀의 표정은 안도하는 미소로 부드러워지고 K에게 그가 무사해서 기쁘다고 말한다. K는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내심 K는 독성 잉크에 빠져 살아남고 컬러를 얻게 된 자신의 터무니없는 상황을 되새기며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마리에게 자신의 새 컬러가 괴물과 연관된 검은색이라 사람들이 자신을 나쁘게 볼까 걱정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것은 마침내 컬러리스트가 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라 결정하며 걱정을 금방 떨쳐버린다. 그는 바로 개척단 입단 시험에 가겠다고 선언하며 마리에게 도움에 감사하다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K는 머쓱해하며 옷 좀 빌릴 수 있냐고 물으며 꼭 돌려주겠다고 약속한다. 마리는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도대체 몇 번이나 빌붙을 거냐고 묻는다.
하지만 그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미래의 컬러리스트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라고 말한다. 그녀는 갑자기 K의 손을 잡고 따라오라고 말하며 그를 이끈다. 그녀가 그에게 딱 맞는 물건이 있다고 명랑하게 말하자 K는 놀란 표정을 짓는다. 장면은 거대한 콜로세움 같은 건물의 계단을 오르는 개척단 지망생들의 큰 무리로 전환된다. 안에서는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시험을 준비하며 커다란 흰색 사각형 발판이 표시된 바닥에 모여 있다. 군중 속에서 세 남자가 불안하게 대화를 나눈다. 가슴에 183번을 단 파란머리 남자가 불안해하는 친구를 진정시키려 한다. 분홍빛 머리카락의 친구는 명망 높은 새벽 개척단 시험을 준비하며 여기까지 온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 S급 부대는 빛나는 도시의 희망으로 여겨지는 숙련된 컬러리스트들로 구성되어 위험한 검은 땅을 탐험한 업적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지원자들은 많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걱정한다. 그들은 유명한 컬러 가문의 딸이라고 소문남긴 청록색 머리의 여자가 비닐을 쓴 남자 옆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또한 분홍머리의 고글을 쓴 소년과 방독면을 쓴 남자 같은 다른 떠오르는 신예들도 발견한다. 이런 경쟁자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사람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 그들은 헝클어진 녹색 머리와 사나운 눈빛의 젊은 남자를 향해 본다. 이 자는 가엘 소드 가엘이며 사람들은 그가 합격이 보장되었다고 믿는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혼자서 위험한 크리처들을 상대할 만큼 강력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잔인하고 폭력적인 성격으로 악명이 높은데 이 때문에 이전 부대에서 쫓겨났다고 전해진다. 파란 머리의 183번 남자는 가엘 같은 놈들은 무섭지 않다며 거만하게 웃는다.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그를 덮친다. 가엘이 허풍을 떨던 남자 바로 뒤에 나타나 다시 말해보라고 도발한다. 가엘이 그들을 경멸적으로 내려다보며 어이없는 꼬맹이들이라고 부르자 파란머리 남자는 공포에 얼어붙는다. 가엘은 실망하며 한숨을 쉬고 걸어간다. 그는 이것이 S급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경쟁 수준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불평한다. 참가자들을 둘러보며 그는 그들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모두를 지워버린다. 하지만 청록색 머리의 소녀라는 한 명의 예외를 발견하자 그의 눈이 가늘어진다. 그는 그녀가 시안 가문의 둘째 딸 엘리 카야님을 알아본다. 가엘은 그녀가 적어도 눈에 띌 만큼은 괜찮다고 인정하며 시익 웃는다. 상상 속에서 군중을 향해 손을 뻗으며 그는 다가올 시험에 모두가 어떻게 반응할지 기대를 품고 궁금해한다. 기계의 스피커가 지지직거리며 켜지고 지원자들의 주의를 끈다. 새벽 개척단 입단 시험이 공식적으로 시작된다는 목소리에 가엘과 엘리는 무대를 향해 고개를 돌린다. 밝은 금발과 노란 눈을 가진 남자가 연단에 서서 시험이 지금 시작된다고 발표한다. 군중은 시험관이 새벽 개척단의 유명한 컬러리스트라는 것을 깨닫고 숨을 죽인다. 지원자들은 그가 최근 크리처 사냥에 큰 공헌을 한 영웅임을 알아보고 흥분해서 속삭인다. 그들은 그와 같은 엘리트 컬러리스트가 나타났다면 개척단이 이번 채용에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지원자들은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느끼며 S급 단원들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시험관은 군중을 내려다보며 환영한다. 그는 돈, 권력, 명예 또는 의무 등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지원한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하지만 그는 그런 이유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차갑게 말한다. 눈을 빛내며 시험관은 결국 실력만이 사람이 무언가를 성취하게 해준다고 설명한다. 그는 인간의 영토를 되찾기 위해 검은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압도적으로 강한 지원자를 찾고 있다고 선언한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라며 어중이 떠중이는 필요 없고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바닥의 사각형 발판을 가리키며 첫 번째 시험은 토너먼트가 될 것이라고 발표한다. 그는 도시 밖의 세계는 적자 생존의 잔혹한 곳이기 때문에 개척자에게 전투 능력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주먹을 쥐고 지원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라고 명령한다. 그는 1차 합격자는 토너먼트 결과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번호가 불리면 무대 위로 올라오라고 지시한다. 시험관이 126번과 286번을 호명한다. 126번 가엘이 진지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선다. 군중은 가엘을 거물이라 부르며 이렇게 일찍 그와 싸워야 하는 상대에게 동정심을 표하며 수군거린다. 하지만 가엘은 지루해 죽을 뻔했는데 처음부터 재미 좀 볼 수 있게 되어 운이 좋다고 생각하며 사악한 미소를 짓는다. 그는 상대를 어떻게 가지고 놀지 궁금해하며 포식자의 흥분으로 눈을 가늘게 뜬다. 가엘은 누군가 무대로 다가오는 것을 알아채고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저 섬뜩한 녀석은 뭐냐고 궁금해한다.
가엘의 맞은편에는 286번 번호표를 단 누더기 망토에 완전히 몸을 숨긴 인물이 서 있다. 가엘은 그를 분석하며 후드를 쓴 인물의 자세가 어색하고 약해 보인다고 생각한다. 가엘은 더 이상 말은 필요 없다고 결정하며 무기 자루를 진다. 그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검을 뽑으며 조용히 있는 것에 질렸다고 선언한다. 힘을 방출하며 그는 칼날을 휘둘러 거대한 녹색 바람 에너지의 줄기를 만들며 힘을 아끼지 않기로 결심한다. 관중들은 그 특징적인 기술이 가엘 소드임을 알아보고 경외심에 차서 지켜본다. 빛나는 녹색 검들이 그의 주위 공중에 구현되자 군중은 그가 그 나이에 그런 고급 검술을 다루는 천재라고 칭찬한다. 가엘은 상대를 강렬하게 쏘아보며 후드를 쓴 인물에게 자신의 공격을 막아보라고 도전한다. 폭발적인 속도로 가엘은 추진력을 얻기 위해 땅을 구르며 상대가 방어하지 못하면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고 위협한다. 그는 에너지의 소용돌이로 자신을 감싼 채 엄청난 힘으로 돌진한다. 후드를 쓴 인물은 다가오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가만히 조용히 움직이지 않고 서 있다. 가엘이 함성과 함께 공중에서 내려오며 칼날을 휘두르자 후드를 쓴 인물은 그저 파고들어 가엘의 얼굴에 파괴적인 레프트 훅을 날린다. 충격이 너무 강력해서 가엘은 경기장을 가로질러 뒤로 날아간다. 아까 그 거만했던 지원자들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가엘은 경기장 벽에 격렬하게 충돌하며 거대한 거미줄 모양의 균열을 만든다. 그는 의식을 잃고 앞으로 쓰러지며 단 한 방에 패배하고 군중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의아해한다. 이제 정체가 드러난 케인은 손목을 문지르며 아래를 내려다보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자신도 놀랐다고 인정한다. 그의 후드가 뒤로 젖혀져 헝클어진 검은 머리가 드러난다. 그는 그 순간에 갑작스러운 가속과 혼돈을 되돌아본다. 갑자기 한 관중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케이를 가리키며 불신에 찬 비명을 지른다. 그는 승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케이의 에너지 색깔, 즉 검은색을 가리키고 있다. 금발의 시험관은 진지한 표정으로 지켜보며 검은색이 크리처들이 가진 것과 같은 색이라는 것을 속으로 생각한다. 엘리 시안조차도 인간이 그 색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놀란 표정을 짓는다. 케이는 상황의 심각성을 모른 채 경기장 중앙에 홀로 서 있다. 다른 사람들은 가엘 소드를 한 방에 물리친 힘이 이 신비한 검은 에너지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을 품는다. 케이는 충격받은 군중을 불안하게 둘러보며 그들의 반응에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이 실수를 한 건지 순진하게 궁금해한다. 토너먼트는 격렬한 전투로 이어진다. 한 경기에서 겁에 질린 지원자가 날카로운 돌들을 날리지만 케이는 앞으로 돌진하며 쉽게 피한다. 그는 즉시 거리를 좁히고 강력한 펀치를 날려 마법 사용자를 날려버린다. 아나운서가 그의 승리를 선언한다. 케이의 연승은 계속되고 그는 다른 상대를 격렬하게 내동댕이치고 세 번째 상대를 노가웃시키며 압도한다. 높은 곳에서 금발의 시험관은 흥미롭게 지켜보며 케이가 단연 돋보이는 지원자라고 선언한다. 그는 케이가 최초의 검은색 보유자라며 흥분해서 소문이 퍼지기 전에 즉시 그를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자기 묵직한 발걸음이 다가오고 한 목소리가 힘든 날인 것 같다고 무심하게 말한다. 금발 시험관은 놀라서 돌아보고 폭발 현장에서 봤던 붉은 머리 남자와 푸른 머리 여자를 본다. 시험관은 왜 레드 팀장님이 여기 계시냐고 묻지만 남자는 손을 저으며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대형 크리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잠시 논의한다. 레드 팀장은 한숨을 쉬며 진전이 없다고 인정한다. 그리고는 쓸만한 지원자가 있는지 묻는다. 시험관은 타이안 가문의 아가씨와 아주 독특한 지원자에 대해 언급한다. 갑자기 레드 팀장의 눈이 무언가를 감지한 듯 커진다. 그는 경기장을 들여다보고 케이를 발견하고 즉시 검은 에너지를 알아챈다. 시험관이 케이를 칭찬하는 동안 레드 팀장은 말없이 소년을 응시한다. 푸른 머리 여자가 팀장에게 속삭이며 저 아이가 자신들의 조사와 관련이 있는지 묻는다. 레드 팀장은 그일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한다. 속으로 레드 팀장은 그림자 구역 사건 직후에 새로운 컬러가 나타난 것은 무시하기엔 너무 큰 우연이라고 결론 내린다. 그는 당분간 케이를 예의주시하기로 결정한다.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케이는 어둠의 에너지를 피워올리는 꽉 쥔 주먹을 본다. 그는 자신의 엄청난 힘에 감격하며 마침내 개척자가 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는 변신이 가져온 육체적 부담을 떠올리며 조심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경고한다. 그는 이 힘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싸움 도중에 컬러를 잃으면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 경기장에서 거대한 냉기가 분출되어 얼음 벽을 만든다. 엘리카야는 차가운 안개 속에서 차분하게 서 있다.
아나운서는 17번이 승자라고 선언하며 그녀가 상대를 단단한 얼음 덩어리 안에 가두었음을 보여준다. K를 포함한 관중들은 차이한 가문의 컬러는 언제나 인상적이라고 말하며 경외심에 차서 지켜본다. 엘리가 계단을 내려올 때 K는 저런 압도적인 마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그녀를 지켜본다. 갑자기 엘리는 K를 지나치다 멈춰서서 날카롭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본다. 그녀의 푸른 눈이 그를 뜯어보며 의심스럽게 가늘어진다. 말없이 그녀는 돌아서서 계속 걸어가고 K는 혼란에 빠진다. 아나운서가 첫 번째 시험이 종료되었다고 말한다. 금발 시험관이 연단에 서서 모두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 그는 일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바로 다음 시험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불합격한 지원자들에게 떠나라고 지시하고 그들은 낙담하여 걸어나간다. 금발 시험관이 다음 시험을 발표하기 시작하지만 어깨에 놓인 손에 의해 중단된다. 붉은 머리 남자가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나서서 진행을 이어받는다. 그는 살아남은 지원자들을 보며 두 번째 시험은 자신이 직접 이끌 것이라고 선언한다. 지원자들은 충격에 빠져 올려다보며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컬러리스트 레드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빛나는 도시의 최강 컬러리스트 중 한 명으로 검은 땅을 되찾은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지원자들은 그의 파괴력이 너무 강해서 동료들조차 함께 일하기를 꺼리고 그가 시험을 담당할 때는 아무도 통과하지 못한다는 소문을 떠올리며 겁에 질린다. 금발 시험관은 걱정스럽게 컬러리스트 레드를 보며 정말 괜찮겠냐고 묻고 시험 방식을 바꾼 것에 대해 대장님께 혼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레드는 어차피 매일 잔소리를 듣는다며 웃어넘긴다. 그는 시험은 간단하다고 발표하고 그의 몸이 거대한 불꽃에 휩싸일 때 군중에게 그저 버티라고 말한다. 거대한 불의 파도가 겁에 질린 지원자들에게 밀려와 각 사람 주위에 구형의 장벽을 형성하며 그들을 가둔다. 지원자들은 강렬한 열기에 휩싸이자 공황 상태에 빠진다. 레드는 특정 지역의 환경을 재현했으며 꽤 더워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검은 땅이 인간이 거의 생존할 수 없는 극한 환경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현재 시험을 폄하하며 이 열기는 따뜻한 난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진지한 표정으로 레드는 버티면 통과한다고 거듭 말한다. 하지만 그의 눈이 차갑게 가늘어지며 이 열기를 견디지 못하는 자는 애초에 개척자가 될 자격이 없었다고 덧붙인다. 불의 구체 안에서 지원자들은 고통받고 있다. 한 남자는 장벽에 흠집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이들은 고통의 비명을 지른다. 그들은 이게 약한 수준이라면 검은 땅은 대체 얼마나 지옥 같은 곳일지 공포에 떨며 궁금해한다. 옆에서 지켜보던 금발 시험관은 소문에도 불구하고 레드의 실력은 녹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레드의 놀라운 통제력에 감탄하며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뒤덮는 것을 지켜본다. 그는 이 힘이야말로 정점의 선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 인정한다. 갑자기 날카로운 균열음이 공기를 가른다. 레드와 그의 조수가 불의 장벽 하나가 푸르게 변하며 부서지는 것을 쳐다본다. 거대한 얼음 에너지가 밖으로 폭발하며 불의 구체를 산산조각낸다. 떨어지는 얼음 조각들 사이로 엘리 카얀이 장벽을 깨고 당당히 서 있다. 레드는 그녀를 보며 꽤 괜찮다고 인정한다. 카얀 가문의 힘이 불에 대한 천적이긴 하지만 자신의 힘은 보통 그 우위를 압도할 만큼 강하다고 생각한다. 젊은 여성을 응시하며 레드는 그녀가 진짜 천재라 불릴 자격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결론 내린다. 레드는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다른 지원자에 대해 궁금해한다. 그의 불의 구체 안에서 K는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레드는 그를 관찰하며 여자아이와는 달리 이 소녀는 뚫고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K에게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고 인정한다. 하지만 장벽 안에서 K는 속으로 큰일 났다고 비명을 지르며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그는 가엘과의 싸움에서 컬러를 너무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공포에 질려 손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검은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열기 속에서 더 빨리 소모되는 것을 알아차린다. K는 자신의 힘이 다 떨어지는 끔찍한 미래를 상상한다. 그는 자신이 무색임이 밝혀지면 실험 대상이 될 것임을 알고 있다. 절망에 빠진 그는 필사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며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무언가를 흡수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그는 강렬한 불의 벽을 응시한다. 문득 깨달음이 온다. 장벽이 컬러 능력으로 만들어졌으니 그것을 흡수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는 자신의 손을 보며 흡수 능력의 한계를 모른다고 인정한다.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직접 알아보기로 결심한다. 그는 손을 뻗어 소용돌이치는 불의 벽에 닿는다.
즉시 격렬한 반응이 일어나고 K는 직접 흡수가 통한다는 사실에 충격받는다. 불의 장벽이 휘고 뒤틀리기 시작하며 근처 지원자들의 주의를 끈다. 거대한 검은 에너지의 소용돌이가 K에게서 터져나오며 붉은 불꽃을 그의 손으로 빨아들인다. 연단에서 레드와 금발 시험관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경악하며 내려다본다. 레드는 식은땀을 흘리며 진짜 미친놈을 찾았다고 말하며 억지 미소를 짓는다. 경기장에서 K는 흩어지는 에너지 속에 서서 손 주위에 붉고 검은 오라를 휘감은 채 무시무시할 정도로 강해 보인다. 경기장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잠긴다. 하지만 속으로 K는 다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며 억지 미소를 짓는다. 그는 자신이 실수로 너무 많이 눈에 띄었다는 것을 후회하며 깨닫는다. 엘리카야는 얼어붙은 채 어두운 에너지에 휩싸인 젊은 남자를 보며 자신이 환각을 보고 있는 건지 의심한다. 그녀는 K를 보며 검은색이 과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컬러인지 궁금해하며 이것이 전례 없는 일임을 인지한다. 그를 지켜보는 동안 불안감이 그녀를 덮치고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의 기억들이 마음속을 스쳐 지나간다. 그녀는 K가 부인할 수 없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녀는 전력을 다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K가 걸어가는 동안 엘리는 그에게 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정체가 대체 무엇인지 자문하며 그녀는 불길한 생각을 떨쳐내려 재빨리 고개를 젓는다. 컬러리스트 레드가 K에게 다가가 어깨에 아무렇지 않게 팔을 두르며 다음번엔 이렇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레드는 웃으며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검은 능력이 대단했다고 말하며 호기심을 참을 수 없다고 덧붙인다. 그는 K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둘이서만 이야기하자고 제안하며 K를 데리고 간다. K는 긴장해서 땀을 흘리며 시험 결과에 대해 묻는다. 레드는 그 정도의 힘이라면 당연히 합격이라고 그를 안심시킨다. K는 이렇게 많은 관심을 끈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란다. 그는 마침내 개척자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감격에 휩싸인다. 갑자기 금발 시험관이 레드에게 독단적으로 행동한다고 소리친다. 레드는 웃어넘기며 동료에게 이번 한 번만 봐달라고 부탁한다. 시험관은 한숨을 쉬며 방해가 있었지만 시험은 계속될 것이라고 공지한다. 그는 17번 엘리가 장벽을 깼기 때문에 합격했으며 다른 지원자들은 추가 시험을 치를 것이라고 설명한다. 엘리는 공지를 무시한 채 레드가 K를 데리고 가는 어두운 터널에 시선을 고정한다. 장면은 공업지대로 전환된다. 레드는 K와 함께 차 밖에 서 있고 파란 머리의 조사관은 운전석에 앉아 있다. 레드는 그녀에게 기다리라고 말한다. K는 주위를 둘러보고 그의 표정은 순수한 충격으로 바뀐다. 그는 거대한 잔해와 파괴의 현장을 응시하며 레드가 자신을 잉크 폐기물에 빠졌던 바로 그 장소로 데려왔다는 것을 공포에 질려 깨닫는다. 컬러리스트 레드는 황폐해진 폐허를 둘러보며 흉측한 곳이라고 말한다. 그는 여기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K는 얼어붙는다. 레드는 역사상 처음으로 2명의 개척자가 완전히 기력을 잃고 무색인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목격자들이 현장에서 거대한 크리처를 봤다고 덧붙인다. 레드는 K를 향해 날카롭게 돌아서며 의심스러운 타이밍을 지적한다. 그는 그 크리처가 나타난 직후 K가 검은색 컬러를 가진 최초의 인물로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연의 일치라고 말한다. 눈을 빛내며 레드는 K의 힘을 다른 컬러를 흡수하는 능력이라고 분석한다. 레드가 이것은 완전히 이질적인 능력이라고 단언하며 쏘아보자 K는 긴장해서 땀을 흘린다. 속으로 K는 레드가 처음부터 연관성을 의심했다는 것을 깨닫고 공황에 빠진다. 그는 필사적으로 도망칠 수 있을지 고민하지만 남자의 압도적인 기운을 보며 영웅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깨닫는다. 갑자기 레드가 웃으며 긴장을 푼다. 그는 손을 저으며 K를 시험해본 것뿐이라고 인정하지만 K의 솔직한 반응이 재미를 반감시켰다고 투덜거린다. K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본다. 레드는 자신의 공식적인 임무는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는 K의 독특한 능력에 더 관심이 있다고 밝힌다. 레드는 컬러의 힘은 보통 전혀 섞일 수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는 K의 능력이 그 규칙들을 무시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두 번째 시험을 회상하며 그때 K가 분명히 자신의 힘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K가 더듬거리며 설명하려 하지만 레드가 그의 말을 끊는다. 컬러리스트의 몸이 붉은 에너지로 빛나기 시작하고 그는 테스트를 해봐야겠다고 말한다. K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본다.
레드는 손을 내밀며 그 능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지금 자신의 에너지를 흡수해보라고 K에게 도전한다. K는 당황하며 너무 위험하다고 레드에게 경고하며 거절하려 한다. 레드는 그저 웃으며 신참이 자기 수준의 임무를 걱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한다. 레드가 말을 그만하고 그냥 해보라고 명령하자 K는 긴장하고 강렬한 표정으로 침묵한다. 검은색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불길한 힘, 블랙랜드를 상징한다. 레드는 그런 위험한 능력을 방치하는 것은 빛나는 도시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에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두운 비밀이 그의 마음을 스친다. 사람들은 아직 모르지만 인간형 크리처가 존재한다. 그는 속으로 K에게 만약 그들과 마주치거나 더 나아가 그들 중 하나가 된다면 자신이 그를 제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K는 레드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무시무시한 압박감을 느끼며 한숨을 쉰다. 위협에도 불구하고 K는 테스트에 동의한다. 그는 레드의 손목을 잡고 몸에서 어두운 에너지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혹시 잘못되더라도 자기 탓이 아닐 거라는 확인을 긴장하며 구한다. 그들이 닿는 순간 에너지의 충격파가 공기를 왜곡시킨다. K는 붉은 에너지가 격렬하게 팔로 밀려들어와 자신의 검은 오라와 대조를 이루자 숨을 헐떡인다. 그는 자신이 실수했음을 깨닫는다. 접촉 지점에서 거대한 불꽃이 폭발하고 K는 고통의 비명을 지른다. 화염 속에서 그는 레드에게 멈춰달라고 외치며 힘을 제어할 수 없고 마치 용암이 몸속에서 끓는 것 같다고 고백한다. 그의 시야에 레드는 순수한 불로 이루어진 신과 같은 거대한 실루엣으로 나타나 그가 영웅인지를 다시금 확인시켜준다. 레드는 불꽃 속에서 침착하게 서서 관찰한다. 그는 K의 검은 에너지가 마치 굶주린 것처럼 쉬지 않고 자신의 힘을 빨아들이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그는 K의 힘이 미숙하기 때문에 강한 자들은 흡수에 저항할 수 있지만 이 능력은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즉사기가 될 것이라고 깨닫는다. 불꽃이 소용돌이치자 레드의 눈이 더 깊은 호기심으로 가늘어진다. 그는 시험 중에 본 것이 그 능력의 전부일 리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K가 어떻게 컬러를 흡수하는지뿐만 아니라 흡수된 컬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알고 싶다고 결심한다. 두 사람 사이의 에너지가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상황이 악화된다. 레드는 K의 팔에서 나온 검은 에너지가 붉은 오라와 섞이며 뒤틀리고 솟구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본다. 갑자기 붉고 검은 에너지의 거대한 폭발이 밖으로 터져나온다. 레드는 폭발에 밀려난다. 그는 연기 속에서 나타나는 형체를 충격에 빠져 쳐다본다. K는 부분적으로 변형되었다. 그의 몸 오른쪽은 이제 굳어진 붉고 검은 에너지로 이루어진 들쭉날쭉한 악마의 갑옷에 쌓여 있다. 레드는 이 형태가 불길할 정도로 익숙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간다. 괴물 같은 발톱과 빛나는 눈을 보며 레드는 자신이 크리처를 보고 있다고 믿었을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한다. 그 유사성은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그는 다른 개척자들이 컬러를 잃은 사건의 배후에 K가 있었다는 것을 확신한다. K는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 레드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하고 K가 날뛰기 전에 불을 끄기로 결심한다. 그는 불덩이를 소환하며 힘으로 K를 제압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K가 낮은 신음소리를 내자 레드는 잠시 멈춘다. 소년이 다른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장면은 K의 내면 시점으로 전환된다. 칠흑 같은 공허가 요구하는 붉은 글자로 가득 차 있다. 힘의 목소리들이 그에게 강렬한 컬러를 요구하며 더 가져오라고 재촉하며 소리친다. K는 현실 세계에서 이 침입하는 목소리들에 괴로워하며 숨을 헐떡인다. 목소리들은 계속해서 그를 유혹하며 망설이는 것은 낭비라고 말하며 그것을 가지라고 재촉한다. K는 마음속으로 목소리들에게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소리친다. 맹렬한 결심과 함께 K의 보이는 눈이 붉게 빛난다. 그는 유혹을 거부하며 혼돈의 에너지 위에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여 힘에게 닥치고 억눌려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가 강제로 에너지를 다시 압축하자 충격파가 밖으로 터져나간다. 들쭉날쭉한 갑옷이 사라지고 레드는 진심으로 놀란 표정을 짓는다. K는 힘겨운 싸움 끝에 거칠게 숨을 몰아쉰다. 레드는 감명받고 놀라워하며 그를 보며 신참이 정말로 그 압도적인 힘을 혼자서 억눌렀는지 묻는다. K는 심장이 마구 뛰며 숨을 헐떡인다. 그는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으며 왜 폭주했는지 필사적으로 궁금해한다. 그는 컬러리스트 앞에서 통제력을 잃었다는 사실에 겁에 질려 불안하게 올려다본다. 자신의 능력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는 주저하며 나이든 남자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레드는 기뻐하는 표정이다.
그는 K가 흡수한 힘이 예상보다 강해서 당황했다고 인정하지만 재미있었기 때문에 실험은 성공이라고 선언하며 시익 웃는다. 그는 K에게 무언가를 이루고 싶다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레드는 테스트는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결정하지만 한 가지 더 남았다며 말을 멈춘다. 그는 K에게 자신이 바로 이 장소에서 일어난 파괴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관이며 범인을 찾는 것이 임무라고 상기시킨다. 차분하지만 위협적인 미소로 그는 눈앞의 인물이 완벽한 용의자처럼 보인다고 지적한다. K는 공황 상태로 얼굴이 창백해지며 얼어붙는다. 레드는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한다. 그는 목격자들이 거대한 그림자 크리처를 봤다고 회상하며 K에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K의 검은 능력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 당국이 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쉬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폐허가 된 공업지구를 가리키며 피해액이 수억에 달할 것이라고 언급한다. 그는 만약 도시 지도부가 K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추방당하거나 실험용 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인다. K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감에 이를 간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안다. 갑자기 레드가 구원의 손길을 내민다. 그는 K가 자신의 지휘하에 들어오는데 동의하면 자신이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한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K는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자신을 레드에게 맡기겠다고 큰 소리로 외친다. 레드는 조건을 끝까지 먼저 들어보라고 말한다. 그는 공짜로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그 대가로 K는 그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들어줘야 할 것이다. 그는 K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묻는다. K는 절박하고 떨리는 미소를 억지로 짓는다. 속으로 그는 수억의 빚을 지거나 과학실험 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뭐든 낫다고 소리친다. 그는 레드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하며 큰 소리로 동의한다. 황량한 불모지에서 작은 크리처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육중한 차량이 굉음을 내며 지나가며 거대한 바퀴가 아슬아슬하게 그것을 비껴 내리꽂힌다. 대형 장갑 수송 트럭이 블랙랜드의 안개 낀 험준한 지형을 통과한다. 안에서 K는 창밖을 보며 이렇게 멀리까지 여행하는 것은 처음이라 생각하고 이것이 개척자로서의 첫걸음인지 궁금해한다. 갑자기 그의 생각은 녹색머리의 남자 가엘에 의해 중단된다. 그는 K를 노려보며 검은 머리라고 부른다. 가엘은 K에게 신경 쓰이니 입 다물라고 무례하게 말하지만 K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K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본다. K는 수송칸에 어색하게 앉아있다. 그는 즉시 개척자로 시작하는 것이 원하던 바였지만 분위기가 긴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분노한 가엘과 침묵하는 엘리 카얀을 힐끗 보며 같은 팀이 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의문을 품는다. 전날의 대화를 보여주는 회상이 시작된다. 레드는 놀란 K에게 탐사에 참여할 준비가 되었는지 물으며 미개척 지역의 특정 지점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한다. K의 긴장한 표정을 보고 레드는 웃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레드는 K에게 지도를 보여주며 혼자가 아닐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그는 시험에 합격한 신입대원들도 그 지역에 배치될 것이며 공식적인 로드맵은 곧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K는 제 시간에 그 장소에 있기만 하면 된다. 현재로 돌아와 K는 팀원들을 보며 그들이 이미 트럭에 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레드의 방해로 이전 시험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참가자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가엘을 포함한 많은 실력자들이 엄격한 추가 시험을 통과했다. 한편 신인 랭킹 1위인 엘리카야는 자신의 특별 요청으로 레드팀에 합류했다. 가엘은 K를 강한 원망의 눈초리로 쳐다보며 자신이 바보에게 굴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그는 그들의 싸움을 회상하며 잠시 방심해서 졌을 뿐이라고 확신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한다. 그는 K에게 탐사가 끝나면 각오하라고 위협한다. 그는 뒤에 레드가 없었다면 K는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중얼거린다. 엘리 카얀이 끼어들어 가엘에게 말 그만하라고 차갑게 말하며 아마 또 한 방에 나가떨어질 것이라고 조롱한다. 가엘은 분노에 차 그녀에게 돌아서며 방금 뭐라고 했냐고 묻는다. 엘리는 그를 무시하며 가엘은 K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K는 놀라움과 희망을 품고 엘리를 보며 어쩌면 그녀는 자신과 통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엘리는 K에게 차가운 시선을 돌리며 그들이 과거에 맺었다는 약속을 언급하며 그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녀는 그를 노려보며 패자는 조용히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K는 어리둥절해한다. K는 두 적대적인 개척자들 사이에 어색하게 서서 압박감을 느낀다. 그는 한숨을 쉬며 팀의 역학관계를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깨닫는다.
수송 차량이 황무지의 어두운 물을 가로질러 멀리 있는 시설을 향해 이동하면서 장면이 전환된다. 차량은 노동자들이 물자를 옮기는 분주한 하역장에 도착한다. 일행은 하차한다. K, 엘리, 가엘 그리고 다른 신입 대원들은 새벽 개척단의 전진기지로 걸어나간다. K는 활발한 활동 수준의 경외감을 느끼며 혼자 블랙랜드에 들어갔을 때는 몰랐던 S급 부대의 뛰어난 보급품을 주목한다. 갑자기 손가락이 K의 뺨을 찔러 그를 놀라게 한다. 그가 돌아보자 웃고 있는 마리가 있었고 그녀는 이것이 그의 첫 임무이기 때문에 그를 지원하러 따라와야 했다고 명랑하게 설명한다. 마리가 재킷을 열자 네로가 따라온 것이 드러난다. K는 검은 고양이를 안고 그를 돌봐준 마리에게 고마워한다. 그녀는 따뜻하게 웃으며 네로는 가족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이 여기서 유용하다며 지원 스태프로 탐사팀에 합류할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설명한다. 확성기에서 집합 시간임을 알린다. 회색 황무지의 선 파이오니어 무리 위로 곧 흑의 땅에 진입한다는 안내방송이 이어진다. K는 마리에게 네로를 건네며 잘 돌봐달라고 말한다. 마리는 위험한 짓은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그는 웃으며 나중에 보자고 답한다. 마리가 네로를 껴안지만 고양이는 갑자기 그녀의 품에서 뛰쳐나가 마리를 놀라게 한다. 그녀는 네로의 이름을 외치고 고양이는 K에게 달려가 땅의 그림자 속으로 스며든다. 마리는 이 비정상적인 움직임의 충격으로 눈을 크게 뜬다.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더듬거리며 K를 부르려 한다. 일행은 어둡고 요새화된 동굴 입구에 도착한다. 선두에서 밝은 주황색 머리에 흰 코트를 입은 여자가 모두에게 준비하라고 외치며 신입이 흑의 땅에 진입할 것이라고 알린다. 그녀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소리친다. 그녀는 정찰 결과 A급 괴수의 사체가 발견된 매우 위험한 구역인 21구역에서 미확인 위험 괴수들이 보고되었다고 경고한다. 갑자기 한 남자 파이오니어가 주황색 머리 여자에게 달려와 그녀를 오란시아라고 부른다. 그는 초조하게 레드 팀장이 신입들을 데리고 왔지만 허가 없이 진영을 이탈했다고 보고한다. 오란시아는 충격으로 눈을 크게 뜨며 그게 사실이냐고 묻는다. 전령은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오란시아는 그 녀석이 또 사고를 친다며 한숨을 쉰다. 일행은 본대에서 벗어나 몰래 어두운 협곡으로 들어간다. 컬러리스트 레드가 그림자 속으로 손을 뻗어 길을 이끈다. K, 가일, 엘리, 레드로 구성된 소대는 진영에서 이탈한다. K는 본대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팀장에게 이래도 괜찮냐고 초조하게 묻는다. 레드는 그들의 목적지가 다르다고 확인해준다. K는 소대가 모두 신입이라 걱정하며 가일과 엘리를 돌아본다. 가일이 갑자기 폭발하며 레드가 K만 데려갈 생각이었다고 들었다며 얘 자신과 엘리가 따라와야 하냐고 소리치고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레드는 붉은 오라를 피우며 미소 짓는다. 그는 자신의 개인 지도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K만 혜택을 받는 건 불공평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화난 가일에게 하나하나 떠먹여주진 않겠지만 심각하게 다치게 두지도 않을 거라고 안심시킨다. 그는 대화를 끊고 이동하라고 명령한다. 적과 마주치자 K의 눈이 커진다. 동굴 깊은 곳에서 일행은 그림자 괴수들에게 둘러싸인다. 레드가 랜턴을 들고 있는 동안 K, 가일, 엘리는 혼란스러운 난투를 벌인다. 거대한 늑대 같은 야수가 어둠 속에서 뛰쳐나온다. 엘리시안이 즉시 반응하여 그녀의 푸른 에너지 검이 괴수의 몸을 꿰뚫는다. 그녀는 우아하게 착지하며 이것이 흑의 땅의 현실임을 깨닫는다. 빛나는 눈들에게 둘러싸인 채 그녀는 숨막히는 환경과 끊임없이 몰려오는 괴수들을 보며 훈련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지한다. 그녀는 검을 꽉 쥐며 힘을 조심스럽게 관리하기로 다짐한다. 엘리는 어깨너머로 흘끗 보며 더 효율적으로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K를 보며 그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다고 다짐한다. 한편 K는 그림자 괴수의 목을 잡고 맨손으로 잔혹하게 으스러뜨린다. 엘리카야는 완전히 충격받은 표정으로 K를 쳐다본다. 그녀는 왜 드로퍼를 사용하지 않냐고 묻는다. K는 입단 시험을 회상하며 망설이다가 자신은 드로퍼가 없다고 인정한다. 그는 드로퍼가 너무 비싸고 없어도 싸울 만하다고 설명하자 엘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본다. 가일은 어이가 없다는 듯 파이오니어가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소리친다. 드로퍼는 파이오니어가 무기에 색 에너지를 주입하여 괴수와 싸우는 데 사용하는 필수 도구다. 이 괴물들을 제대로 사냥하려면 드로퍼를 사용해 색을 입혀야 한다. 일행은 쓰러진 적들 위에 서 있는 K를 보며 그가 어떻게 필수 도구 없이 맨손으로 그들을 물리쳤는지 의아해한다. 가일은 자신의 무기를 쥔 손을 떨며 그들의 능력 차이를 깨닫는다.
그는 시험의 굴욕을 떠올리며 드로퍼도 쓰지 않는 사람에게 흠집조차 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가일은 분해서 일을 간다. 그는 K의 등을 노려보며 언젠가 자기 손으로 K를 짓밟아 버리겠다고 맹세한다. 그들이 동굴 더 깊이 들어갈수록 레드는 랜턴을 들고 앞장서고 가일은 분노에 차서 뒤따른다. 레드는 자신의 소대를 힐끗 돌아보며 시이 굳고는 두 천재가 신입에게 자극받는 걸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일이 점점 더 재밌어질 거라고 믿으며 미소 짓는다. 그는 명랑하게 일행에게 조금만 더 힘내라고 재촉하며 거의 다 왔으니 빨리 끝내고 파티나 하자고 제안한다.